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키모 셀렉티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키모 셀렉티비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되게 관련이 있는 게 리지오 셀렉티비티, 스테레오 셀렉티비티는 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모 셀렉티비티라는 것은 펑셔널 그룹이 두 가지 이상일 때 어떤 펑셔널 그룹이 케미컬 셀렉티비티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와 대조적인 말이 리지오 셀렉티비티라는 말도 있어요. 리지오 셀렉티비티는 반응 사이트가 한 군데 있는데 펑셔널 그룹이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펑셔널 그룹이죠. 알킨. 여기에서 하이드로브로미네이션 HBr을 집어넣으면 Br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인지, H 플러스가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런 걸 따지는 게 리전 셀렉티비티에서 리지오 셀렉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르코프니코프 타입으로 Br-가 H 플러스가 마르코프니코프 타입의 카보케라인을 만들고, 카보케라인에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가운데를 들어간 게 메이저로 나오죠. 이게 리지오 셀렉티비티. BR이 가운데를 들어가지 터미널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리지오 셀렉티비티. 스테레오 셀렉티비티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스테레오 셀렉티비티는 펑셔널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합물이 있다고 칩시다. 아스토피논인데 아스토피닌의 리덕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리듀싱 리에이전트를 넣으면,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를 넣으면 하이드라이드가 위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래에서도 들어갈 수 있죠. 펑셔널 그룹이 키톤이지만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 게 결정이 될 텐데, 만일에 하이드라이드 소스가 카이럴 인바이러먼트에서 반응을 시키면 보레인에 하이드라이드가 붙어 있는데, 요 주위가 카이럴 인바이러먼트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은 아미노에시드인 프롤린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프롤린에 의해서 들어가는 이게 카이럴 인바이러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이럴 인바이러먼트, 여기 카이럴 인바이러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드라이드가 들어가는 자리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스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위로 들어가서 카이럴 컴파운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아래로 들어간 것보다는 위로 들어간 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프로토네이션 물로 워크업하면 요게 나올 때, 이런 걸 앱솔루트 컨피그레이션 지금 보면은 R 컨피그레이션인데 R 이니쇼머가 메이저로 나온다. 이럴 때 스테레오 셀렉티비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키모 셀렉티비티, 이번 챕터에서는 키모 셀렉티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 예 1번처럼 케미컬 펑셔널 그룹이 OH와 아미노 그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세틱 애나이드라이드를 집어넣으면 어느 쪽으로 반응할까? 그러니까 케미컬 펑셔널 그룹에 대한 셀렉티비티를 말하고 있죠. 키모 셀렉티비티. 이 아민이 알코올보다 뉴클레필릭하죠. 그래서 원 이케벌런트의 아세틱 애나이드라이드를 집어넣으면 아민 쪽으로 들어간 이런 화합물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 페인킬러 드럭으로 사용되는 페라아스타몰 페인킬러 드럭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유기화학자들은 가끔씩 이런 키모셀렉티비티가 있는 걸 어떻게 반응을 시키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반응시킬, 아래에 있는 스킴대로도 반응을 시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거는 트위키벌런트의 아시릭 애나이드라이드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아시릭 애나이드라이드는 뉴클필릭한 아민에 들어가서 에마이드 본드가 형성되겠죠. 남아있는 엑스트라 어디셔널 아시릭 애나이드라이드는
피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하이드롤리시스를 시키면 에마이드보다는 이스트가 더 반응성이 크니까 이스트의 아세테이트가 떨어져서 원하는 파라에스타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둘 다 반응시키고 반응성이 더 강한 걸 때릴 때 떼고, 아니면 원 이퀴벌런트만 딱 넣어서 뉴클리오필릭한 부분만 키모실렉티브 리액션에 의해서 반응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주어진 문제는 키톤하고 이스트 두 가지 펑셔널 그룹이 있어요. 둘 다 카보닐 파이본드로 있는 카보닐 C를 가지고 있지만 왼쪽은 키톤이고 한쪽은 오른쪽은 이스트입니다. 이럴 때 오게닐 리튬 리에이전트 카베나이온을 넣으면 반응성이 큰 일렉트로필리스트가 큰 키톤에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기 키톤 왼쪽으로만 반응이 들어가서 아세틸라이드 은하이온이 공격을 해서 억시 은하이온 되고 나중에 워크업하면 프로토네이션 돼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보닐 컴파운드의 리액티비티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요. 키톤이 있으면 키톤을 기준으로 반응성이 큰 거 작은 거, 여기 보이듯이 이스트는 키톤보다 반응성이 약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더 반응성이 크다는 거죠. 일렉트로필리스티가 커서 키모실렉티브 리액션 두 개가 있을 때 왼쪽 펑셔널 그룹이 있는 쪽으로만 반응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스트보다는 더 반응성이 약한 게 이런 일렉트로필리스티 카보캐라인 캐릭터가 적은 게 에마이드죠. 에마이드 이런 거 에마이드는 아주 반응성이 약해요. 이보다 더 반응성이 약한 게 에시드 카복실레이트로 되어 있는 이런 화합물입니다. 이건 네거티브 차지를 악시 은하이온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카보닐 위크 파이본드가 올라가서 카보캐라이온 캐릭터를 네거티브 차지를 가진 악시 은하이온을 메꾸기 때문에 일렉트로필리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필릭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 뉴클리파일이 접근을 하다가 쑥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카보닐 키톤보다 반응성이 약한 거 이런 걸 잘 배워둬야 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more electrophilic 하다는 거죠. 일렉트로파일로 작용을 해서 뉴클리오파일하고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키톤 이스트 있으면 키톤 쪽만 선택적으로 키모실렉티브 리액션을 할 수 있다. 여기보다 더 반응성이 큰 게 알데하이드예요. 알데하이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H가 카본 대신에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리 힌더런스 관점에서도 뉴클리파일이 잘 접근하고 일렉트로닉 관점에서도 일렉트론 도네이팅 어빌리티가 알케인보다 카본보다는 하이드로젠 약하니까 그래서 훨씬 카보캐라이온 캐릭터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클리파일이 쉽게 여기를 공격을 해요. 알데하이드의 키톤보다.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반응성이 큰 게 엔하이드라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 카보닐 사이에 악시전이 있는 거, 이런 엔하이드라이드가 반응성을 더 잘하고요. 일렉트로필릭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에시드 클로라이드, 에시드 헬라이드가 훨씬 더 반응성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 카보닐 컴파운드가 똑같은 일렉트로필리시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뉴클리오파일에 대한 반응성이 에시드 클로라이드가 가장 크고 엔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키톤을 중심으로 알데하이드가 더 반응성이 크고 이스트 에마이드 이런 게 반응성이 적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뉴클리오파일 하이드라이드
이용해서 reducing을 하는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educing reagent C+를 좋아하는 건 NaH는 베이스로 좋아한다고, 베이스로 역할을 한다고 했죠. H+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C+를 좋아하는 하이드라이드, 그거는 보로하이드라이드 계통인데, 보로하이드라이드도 똑같은 게 아니라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가 가장 리액티비티가 커요. 그래서 이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하고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는 키톤, 알데하이드 이것만 반응 리덕션을 시켜요. 하지만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쓰면 이스트, 심지어 에마이드 애시드까지도 리덕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리튬 보로하이드라이드는 그 중간쯤에 있는데 이스트 정도도 리덕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C+를 좋아하는 리에이전트, 하이드라이드 리에이전트라고 해서 Reducing Nucleophilic Reagent라고 합니다. 뉴클리필릭 리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를 알코올 솔벤트에서 반응을 시키면 여기 이스트와 키톤 중에 키톤만 더 반응성이 크니까 이쪽만 선택적으로 리덕션을 됩니다.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빵 들어가서 O- 되고 워크업 하면서 이렇게 알코올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 리튬 보로하이드라이드를 쓰면은 이스트와 이스트가 더 more electrophilic하죠. 그래서 뉴클리오파일하고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이스트 요게 리덕션 돼서 요렇게 애시드는 H 플러스 떨어지면은 CO2 마이너스니까 BH4 마이너스가 접근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만 리덕션을 해서 이렇게 알코올로 갑니다. 보로하이드라이드와 대조적인 게 보레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보론 주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잭스텟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BF3 같은 게 대개 여기 empty b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일렉트로필릭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레인은 잭스텟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론페어 일렉트론을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리에이전트를 일렉트로필릭 리듀싱 리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카보닐 컴파운드 중에 악시언아연 캐릭터가 있는 게 여기 코디네이션을 하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성이 되게 떨어졌던 에마이드나 애시드를 리덕션 할 때는 뉴클리오필릭 리에이전트는 보로하이드라이드는 반응이 안 하지만 이런 일렉트로필릭 보레인을 이용을 하면 리덕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톤하고 애시드가 있는데 요게 더 H 플러스가 떨어지면 O 마이너스니까 보레인 empty p 오비탈로 오버랩 되면서 리덕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가 애시드가 리덕션 돼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요 화합물은 펑셔널 그룹이 이스트와 애시드 두 개로 되어 있는 화합물인데 거기에 일렉트로필릭 리에이전트인 보레인을 쓰면 애시드가 리덕션 돼서 알코올로 되고 나중에 애시딕 처리를 하면 인트라 몰레큘라 이스테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컴파운드가 나옵니다. 이게 앱솔루트 컨피규레이션이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면 좋겠는데 따져보면은 S 컨피규레이션 이넨쇼머가 메이저로 나와요. 하지만 뉴클리오필릭 리에이전트인 리튬 보로 하이드라이드를 쓰면 이스트가 리덕션을 해서 알코올로 되고 그게 애시딕 에스테리피케이션을 통해서 고리를 하면은 이런 화합물이 나와서 R 컨피규레이션을 가진 이넨쇼머가 나오죠. 요 예 4번은 케모실렉티비티 이그젬플 4를 보시면 에마이드하고 이스트가 있는데 에마이드가 일렉트로필릭 리에이전트인 보레인에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에마이드 론페어 일렉트론이 이렇게 레조넌스로 이렇게 가면 보레인이
요걸 잡아서 액티베이션을 시킨다는 거죠. 보레인. MTP 오비탈에 이렇게 해서 보레인이 리덕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에마이드 에시드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필릭 리듀싱 리에전트인 보레인을 쓰면 리덕션을 시켜서 이런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걸 여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되게 중요한 리에이전트인데 다이발 하이드라이드 리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다이발 하이드라이드 리에이전트는 보통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 리덕션은 키톤 알데하이드 이런 리액티브 일렉트로필릭 일렉트로파일을 리덕션을 시키는데 이스트는 리덕션을 못 시키죠. 그런데 이스트를 리덕션 시키려고 하면 리튬 보로하이드라이드 정도까지 써야 되잖아요. 리튬 보로하이드라이드를 쓰면은 알코올까지 가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도 마찬가지요. 알코올까지 가는데 알코올까지 가지 말고 알데하이드에서 스탑 하면 좋겠다. 그럴 때 쓰는 리에이전트가 다이발 하이드라이드입니다. 여기 다이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다이아이소프로필, 다이아이소 뷰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화합물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아이소뷰틸이 이렇게 생겼죠. 아이소뷰틸 알루미늄 하이드. MTP 오비탈이 있으니까 여기 롬페어 일렉트론이 코디네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하면서 하이드라이드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쏙 들어간 화합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온 화합물이 이렇게 요 중간체로 되어 있던. 그래서 마이너스 70도씨 정도를 낮추면 요 아이소 뷰틸 컴파운드가 스테릴 힌드런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에시딕 워크업하면은 물이 알루미늄에 들어가고 여기가 OH가 되면서 그게 헤마이 아스탈이죠. 헤마이 아스탈은 물이 많으면 다시 알데하이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알킬이죠. 에시딕 워크업을 하면 이렇게 프로토네이션 돼서 쉽게 잘 떨어져 나갈 거죠. 그래서 알데하이드에서 스탑을 해요. 여기 아이소뷰틸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뭐 하이드라이드가 접근한다든지 다이발 리에이전트, 리듀싱 리에이전트가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있다가 인터미디어트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룸템에서 워크업 하면서 알데하이드로 가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트라일에 다이발 쓰면 나이트라일 트리플 본드잖아요. 거기에 N 롬페 일렉트론이 알루미늄에 코디네이션 되면서 하이드라이드가 들어가서 이민이 돼요. 그래서 쉽게 이런 C에 하이드라이드가 들어가면서 CN 트리플 본드가 CN 더블 본드로 되고 여기에 알루미늄이 코디네이션 되어 있다가 요렇게 여기 스테릴 힌드런스가 있겠죠. 이렇게 돼서 이런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여기 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워크업하면 이민은 알데하이드로 바로 되겠죠. CN 더블 본드가 CO 더블 본드로 바뀌죠. 그래서 알데하이드로 가겠습니다. 다이발이 이렇게 알데하이드 인터미디어트를 만드는데 되게 유용하겠습니다.
이스트나 혹은 이스트에서 알코올까지 안 가고 인터미디어트 알데하이드에서 스탑할 수 있는 리에이전트 되게 중요하죠. 온도도 마이너스 저온으로 로우 템퍼러처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70 디그리 셀시어스에서 그렇게 인터미디어트가 딱 스탑 되니까. 그 다음에 하이드로저네이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플래디움 차콜에서 몰레큘러 하이드로전을 집어넣으면 플래디움 차콜 위에서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애톰, 하이드로전 애톰이 쏙쏙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요 사이드 체인이 위로 나와 있으면 늘 아래쪽에서 접근을 하겠죠. 서피스에 몰레큘러 하이드로전이 접근하기 좋은 거는 스테릭 힌드런스 때문에 여기 위에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칠판 뒤쪽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프로덕트가 이렇게 스티리오 실렉티브하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런 화합물 이논인데 여기에 하이드로저네이션 조건으로 플래지움 차콜에서 몰레큘러 하이드로전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하면 이중결합이 이렇게 하이드로저네이션 되죠. 그래서 쉽게 이런 키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중결합만 되지 여기 CO 카보닐은 가만히 놔두죠. 이걸 라즈베르 키톤이라고 합니다. 됐죠? 만일에 여기에 소듐 보라이드를 집어넣으면 여기 카보닐 키톤만 리덕션이 되겠죠. 그게 OH로 되겠죠. 이중결합은 가만히 놔두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린들러 캐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플래디움을 레드 아스테이트로 포이저닝 시켰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플래디움 차콜이 아니라 거기에 칼슘 카보네이트하고 레드 아세테이트가 같이 믹스되어 있어가 리액티비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삼중결합을 파셜 리덕션 시켜서 이렇게 시스 올레핀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린들러 캐탈리스트죠. 되게 유명한 시스 알킨을 만들 때 린들러 캐탈리스트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PDC를 쓰면은 삼중결합이 알킨이 되고 시스 올레핀이 되고 그 다음에 폴더 리덕션을 거치겠죠. 이중결합이 알케인으로 다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체에서 스탑하려고 하면 린들러 캐탈리스트 써야 됩니다. 나중에 요거하고 대조적으로 삼중결합에서 이런 트랜스로 올레핀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리에이전트 뭐 써야 되는지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와요. 결론을 말하면 디졸빙 메탈 메소드 소듐이나 리튬을 아모니아에 넣으면 이렇게 파셜 리덕션 됐는데 트랜스로 나오는 알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는 여기 아래쪽에 세 번째 예는 애시드 클로라이드에 파셜 리덕션 해서 알데하이드에 스탑하는 그런 리에이전트입니다. 여기에 팔라듐 바륨 설페이트를 키놀린을 포이저닝 시켜서 몰레큘러 하이드로전 블룬을 달면 이렇게 알데하이드로 됩니다. 이게 로즈문트가 교수님이 발견한 로즈문트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알파베라 언세츄레이티드 키톤에서 키톤 그룹만 이렇게 없애고 싶어요. 그걸 카보닐 악시전을 없앤다고 해서 디악시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D는 뗀다는 거잖아요. 악시전을 떤다. 디악시저네이션. 펑셔널 그룹을 없애서 알케인으로 만드는 거. 여기 전략이 보통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직 컨디션에서 할 수 있고 애시딕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울프케슈널 리덕션, 클레멘존 리덕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올을 이용하면 여기 루이스 애시드에서 다이올을 하면 다이올 뉴클레오필리스트가 좋으니까 이게 여기에 다이오아스타를 만들겠죠. 다이오아스타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에틸렌 글라이콜처럼
다이오 아스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라니니컬 안에 몰레큘러 하이드로젠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덕션 하면 이중결합이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라니니컬을 쓰면 니컬이 다이올 그룹을 코디네이션 해서 니컬이 다이올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코디네이션을 해서 여기가 떨어져 나옵니다. 거기에 몰레큘러 하이드로전이 쏙 들어가서 이 안 속에 하이드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쏙 들어가서 여기가 옥시전이 있던 자리가 하이드로전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디옥시저네이션 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다이오아스타를 이용하면 되게 좋은 점이 많아요. 다이오아스타를 이용을 하면 되게 요게 다이오아스타를 제거시킬 때도 뭐 트랜지션 메탈 머큐리나 혹은 라니니컬의 니컬 이런 거하고 코디네이션을 잘 하니까 리덕션도 되고 혹은 여기가 H가 하나 있으면 H가 SED 갑니다. 그래서 되게 SED에서 가베나이온 만들어서 알킬레이션 시키고 다이오아스타를 없애버리고 이러면은 카보닐 알데하이드에 바로 알킬레이션 된 것처럼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이전에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 이런 화합물일 때 다이오아스타를 이용을 하면 여기에서 여기에 알킬레이션 되어 있는 화합물을 얻고 싶다. 뭐 벤질 클로라이드를 붙이고 싶다. 예, 이럴 때 다이오아스탈 인터미디어트를 통해서 하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다이오아스탈을 만들고 여기에 SED가 하니까 뷰틸리튬을 떼고 가벤아연이 벤질 브로마이드하고 반응하고 디다이올레이션 하면 다이오아스탈을 떼면 머큐리 클로라이드나 머큐리 설페이트 물에 녹여서 하면은 떼서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운폴링 스트래티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거하고 비슷한데 몰레큘러 하이드로전으로 그걸 뗀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키톤 화합물에 디옥시저네이션 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여기 아래 것도 마찬가지. 키톤 화합물에 여기가 베이직 사이드 체인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하이드라진을 쓰면 됩니다. 하이드라진을 쓰면 쉽게 이런 인터미디어트가 돼요. 요 하이드라존이라고 하는 물이 빠지면서 되어 있는 이런 하이드라존이 만들어져요. 이런 하이드라존이 베이직 컨디션에서 히팅을 하면 여기 몰레큘러 하이드로젠이 나오면서 여기가 CO 더블 본드가 CH로 다 바뀌어요. 이걸 올프케이셔널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미케니즘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사이드 체인에 에시딕, 카복실릭 애시드나 설포릭 애시드 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베이직 컨디션에서 하는 하이드라진 리액션을 못 쓰죠. 올프케이셔널 리덕션을 못 써요. 그럴 때는 에시딕 컨디션에서 하는 징크를 컨센트레이티드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에 녹여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에서 여기 옥시전이 없어지고 이렇게 H로 간 디옥시저네이션 됩니다. 그걸 클레멘젠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자, 디졸빙 메탈 메소드 여기 아래쪽 두 번째 예가 여기 삼중결합에 트랜스로 알케를 만들 때 소듐이나 리튬을 암모니아에 디졸빙하면 디졸빙 메탈 리덕션이 되는데 거기 인터미디어트가 요런 게 생기죠. 여기가 전자가 하나 들어가면
여기가 레디칼이 생기고 여기는 레디칼 은하이온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이게 전자전자 반발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로 있는 게 안정하겠죠. 그래서 트랜스 올레핀으로 갑니다. 소듐에 나온 전자가 여기 삼중결합이 들어가면 레디칼 은하이온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암모니아가 프로톤 소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레디칼에도 소듐이 녹아 들어가면서 전자 하나 오면 은하이온 되는데 바이닐 은하이온에 암모니아가 프로톤 소스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돼. 핵심은 인터미디어트가 전자전자 반발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로 있게 된다는 거죠. 벤젤링에서도 요 디졸빙 메탈 리덕션을 쓰면 독특한 화합물이 나오는데 독특한 화합물이 뭐냐 그러면은 요런 화합물이 나옵니다. 일렉트론 윗드로잉 그룹 카본이 있으면 일렉트론 윗드로잉 그룹 이웃에 이중결합이 있는 1, 2, 3, 4, 1, 4 사이클로 헥사다인이 생겨요. 이렇게 카복실레이트로 되어 있겠죠. 나중에 워크업하면 에시딕 워크업하면 카복실레이트.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인 애니졸, 아민 이런 거는 생성물이 이중결합이 거기 일렉트론 도네이팅에 걸려 있는 이런 이중결합 1, 4 사이클로 헥사다인이 생깁니다. 이게 벌지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벌지 교수님이 발견한. 인터미디어트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인터미디어트는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 있을 때 생성되는 인터미디어트. 여기 파이 전자에 에로마틱의 전자가 소듐이 녹아 들어가면서 전자를 줬죠. 그러면은 전자 반발 때문에 이게 은하이온, 레디칼 은하이온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은하이온이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하이온이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하고 레조넌스를 이룰 수 있는 이쪽으로 있는 게 훨씬 안정하다는 게 요게 레조넌스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효과 때문에 늘 1, 4 사이클로 헥사다인이 생기는데 인터미디어트가 이렇게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과 레조넌스를 이룰 수 있는 레디칼 은하이온이 생깁니다. 요게 프로토네이션, 에탄올이나 암모니아의 프로톤이 쏙 들어가서 레디칼에 또 소듐에서 녹아 들어간 전자가 들어가서 은하이온이 되면 또 에탄올의 프로톤이 쏙 들어가서 이런 프로덕트가 된다는 거죠.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면 이렇게 생성된 거는 불안정하겠죠. 레디칼 은하이온. 왜냐하면 여기도 전자를 밀고 있으니까. 아민이나 혹은 OH가 있으면 여기 전자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조넌스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쪽으로 이중결합이 생성되는 이웃으로 생성되는 게 훨씬 좋죠. 이웃에 이렇게 레디칼 은하이온으로 생성되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반응이 진행됐기 때문에 에탄올에서 프로톤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면 이런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일 때는 바이닐 이트 타입으로 되고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일 때는 위드로잉이 L1 위치에 이중결합이 생성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덕션했으니까 악시데이션도 되게 중요한 반응입니다. 악시던트도 중요한데 악시던트 우리가 자주 쓰는 게 크로미움 트리옥사이드 혹은 MnO4 포테슘 퍼망가네이트 은하이온 이런 거 쓰는데 이게 특징은 크로미움이나 망간은 악시데이션 스테이트가 7가고 크로미움은 6입니다. 이렇게 highly oxidized
메탈을 쓰면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런 프라이머리 알코올에 크로미움 트리옥사이드를 집어넣으면 크로미움 트리옥사이드에 알코올에 론페어 일렉트론이 공격을 해서 이런 인터미디어트를 만들 거예요. 이런 게 still oxidation state는 6죠. 6가. 이게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퀀텀에서는 메탈하고 옥시전이 있으면 옥시전이 전자를 가져가야 되는데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높은 메탈이니까 그거 가져가면 큰일 나. 그래서 다 뺏어가요. 그렇게 뺏는 방법은 이웃에 있는 CH가 이렇게 가면서 프로톤으로 떨어지면서 CO 더블 본드로 가면 이 전자를 크로미움으로 다 줄 수 있죠. 여기 프로톤은 이웃에 있는 위크 파이 본드가 메꿔서 OH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게 이렇게 크로미움 옥사이드인데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4가 되는 이런 인터미디어트. 그 알데하이드가 된다. 이걸 물에서 녹이면 물이 있는 데서 반응을 하면 크로미움 트리옥사이드 혹은 크로미움 포타시움 다이크로메이트라고 해서 솔트 이런 거는 물에 녹을 수밖에 없죠. 이런 거는 물에서 반응을 하면 이 알데하이드가 하이드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쏙 들어가서 알데하이드는 반응성이 크니까 하이드레이션 해서 알코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알코올이 크로미움 트리옥사이드하고 반응해서 이런 인터미디어트를 만들어요. 알코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옥시데이션 스텝을 거쳐서 여기 전자를 크로미움이 6니까 부족해서 다 가져가고 여기 CO 더블 본드 되면 애시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서 그래서 중요한 게 솔본트를 어떤 솔본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옥시데이션 프로덕트가 달라집니다. 보통 물에 녹는 솔본트, 그러니까 리에이전트가 물에 녹는 거, 포타시움 퍼만가네이트나 크로미움 다이크로메이트 은하연이나 크로미움 트리옥사이드를 물에 녹이면 뭐다 이렇게 끝까지 옥시데이션 돼서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카복실리 애시드까지 가죠. 하지만 크로미움인데 되게 벌키한 카운트 캐라이온이 있습니다. 피리디움 이런 거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오게닉에 녹아요. 예를 들어서 물에 잘 안 녹는 다이클로르메테인에 솔루블하다는 거죠. 이런 거는 알데하이드에서 스탑합니다. 요게 왜냐면은 벌키한 카운트 캡타이온, 포타시움이나 소디움이 아니라 비리디움, 벌키 카운트 캐라이온은 오게닉 솔본트에도 녹습니다. 그래서 PCC 혹은 PDC라고 하는 거 모두 다 비리디늄이 카운트 캐라이온으로 있기 때문에 잘 녹아요. 그 다음 TPS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알데하이드에서 스탑합니다. 카운트 캐라이온이 테트라프로필 암모늄 TP 테트라프로필 암모늄 퍼 루테네이트의 약자인데 루테네이트도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높죠. 그래서 오게닉 솔본트에서 반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알데하이드에서 스탑할 수 있습니다. 디스마르틴 아이오디네인이라고 하는 아이오딘이 보통은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마이너스 1까지 그런데 여기 주위로 옥시전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상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높기 때문에 똑같이 알코올이 반응을 해서 알데하이드에 스탑합니다. 그 다음에 서원 옥시데이션이라고 해서 DMSO와 옥살릴 클로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반응을 하더라도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알데하이드에서 스탑을 합니다. 이거 모두 다 다이클로르메테인 여기에 다 녹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 화합물
알코올 있죠.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티펫 이용해서 NMO를 리악시던트로 하고 캐탈리스트로 티펫 이용하면 알데하이드에서 스탑을 합니다. 여러분들 메커니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프라이머리 알코올, 알릴릭 알코올이죠. 그걸 알데하이드에서 스탑하려고 하면은 티펫도 되고 PDC도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서원 옥시데이션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서원 옥시데이션을 쓰면은 핵심이 여기 DMSO와 억살릴 클로라이드에서 반응해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요. DMSO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이메틸 설폭사이드예요. 이중결합으로 그려야 되고 이렇게 설폭사이드 이렇게 그려도 되겠습니다. 이게 옥살릴 클로라이드하고 반응을 하면 쉽게 반응을 하겠죠. 애시드 클로라이드보다 반응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옥시은하연이 공격을 해서 여기 카본이 열리고 닫히면서 네트로는 Cl이 빠져요. 그래서 나오는 게 요런 인터미디어트를 만들고요. Cl-가 주위에 있겠죠. 요게 다시 설프하고 Cl이 사이즈가 비슷해서 결합을 하고 설포늄 클로라이드 인터미디어트를 냅니다. 그리고 요거는 CO2로 빠져나오고 여기는 CO로 빠져나오고요. Cl- 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나오는 게 DMSO와 억살릴 클로라이드를 넣으면 요런 설포늄 클로라이드가 나옵니다. 설포늄 클로라이드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루인데 여기에 플러스 Cl-가 근처에 있겠죠. Cl- 근처 CO2CO가 빠져나오면서 여기에 알코올하고 반응을 합니다. 알코올하고 반응을 해서 여기 론페어 일렉트론이 있으니까 설포늄 클로라이드하고 반응을 해서 이런 독특한 인터미디어트 요런 셀프 옥사이드인데 알코올이 들어간 요런 인터미디어트 알콕시 설포늄 인터미디어트를 만듭니다. 알콕시 설포늄 인터미디어트를 만들어요. 여기는 참조를 썼고 핵심은 요런 알콕시 설포늄 인터미디어트를 만든다는 거죠. 설포늄 요 인터미디어트를 통해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이 설프가 플러스니까 뉴트럴로 데려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세컨 스텝에 여기 트라이에틸 아민 베이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온도를 낮춰야 돼요. 온도 낮춰서 이렇게 베이스를 드랍 넣으면 이게 요렇게 설복사이드 요렇게 요게 뉴트럴로 요렇게 가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프로톤을 잡고 여기 요렇게 CO 더블 본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늘 온도를 낮춰서 안 넣으면요. 여기 카운트 나이온으로 Cl- 근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릴리 클로라이드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온도를 낮춰서 반응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일리미네이션 반응을 시킬 때 온도를 낮춰서 반응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엘릴리오 알코올 되게 리액티브한데 이걸 알데하이드에서 스탑하려고 하면 쭉 악시데이션에서 카복실릭 애시드까지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알데하이드에서 스탑하려고 하면 다이클로르메테인 솔번트를 써서 물이 없는, 물을 잘 안 먹는 오게닉 솔번트입니다. 다이클로르메테인을 써서 이런 서원 악시데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이제 키모실렉티비티 반응에서 이렇게 엘코올하고 아민 두 개가 있습니다. 펑셔널 그룹이 두 개 있으면 키모실렉티브 리액션을 통해서 한쪽으로 보낼 수 있죠. 뉴클리오필리티가 반응성이 큰 게 이거죠. 아민이 알코올보다 크니까. 그래서 벤조일 클로라이드를 베이스 TA 존재에서 반응하면은 이런 NMI드가 된 이런 화합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거꾸로 less reactive한 요게 more nucleophilic 쪽으로 chemoselective 리액션을 하는 거는 natural reactivity에 의해서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less nucleophilic한 알코올 쪽으로 반응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acid conditions 하면 됩니다. 요거는 TA로 베이스틱 컨디션이라고 하면 여기 애시드 컨디션 하면 됩니다. 애시드 컨디션, 애시드를 원이큐블런트 넣으면 암모니움으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뉴클레필리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벤조일 클로라이드는 알코올 쪽으로만 반응이 갑니다. 이렇게 애시드 베이스에서 리액티비티를 리버스 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예는 chemoselective reaction example 10 and 11 요 두 예는 less reactive site로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OH 둘 다 OH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프라이머리 알코올 뉴클리오필리스트가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스테릴 힌드런스가 적으니까 이쪽으로 반응을 갈 거예요. 세컨드리보다는. 그러니까 아실릭 에나이드라이드 넣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원이큐블런트 넣으면 오른쪽 프라이머리 알코올로 아세틸 그룹이 들어가요. 하지만 레스 리액티브한 세컨더리 알코올 쪽으로 반응을 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알카인하고 알코올이 있는데 베이스로 떼고 알킬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베이스 원이큐블런트 넣으면 알코올이 먼저 떨어야 돼요. 알카인보다는. 왜냐면 알코올은 이게 에탄올 같으면 16pKa가 여기 아스틸렌은 25 이상이죠. pKa가. 그래서 베이스 NaH 원이큐블런트 쓰면 알코올이 알콕사이드로 되니까 거기에 에틸아이드 넣으면 이트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less acid한 알카인 쪽으로 반응을 시키고 싶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럴 때 쓰는 전략이 둘 다 반응시키고 하나를 선택적으로 뗍니다. react both. then remove one. 이런 전략을 씁니다. then remove one. 알겠죠? 이게 사회생활 하는데도 되게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둘 다 반응시켜서 한쪽을 떼면 약자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둘 다 반응을 시킨다는 거죠. 아실릭 에나이드라이드를 2이큐블런트 넣고 떨어져 나오는 OH, HC 아실릭 애시드를 잡기 위해서 여기 2이큐블런트를 넣고 피리딘 베이스 존재하에서 피리딘 베이스 H 플러스 잡기 위해서 넣었죠. 그러면 둘 다 붙었을 거 아니에요. O 아스테이트. 프라이머리 알코올에도 O 세컨더리 알코올.
그 다음에 이스트를 뗍니다. 이스트 떼는 조건에 여러 가지 있는데 포테슘 카보네이트를 메탄올에서 하면은 위크 베이스에서 하는 거라서 반응성이 큰 쪽이 어디냐 그러면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있는 오른쪽이 이스트가 더 잘 끊어지겠죠. 여기 스테릭 힌드런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스트 디에이실레이션 되면서 메탄올이 들어가는 거죠. 트랜스 에스터리피케이션 되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생성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투이퀴벌런트에 베이스를 쓰죠. 그러면 NaH를 예를 들어서 쓴다고 합시다. NaH를 쓰든지 뷰틸리튬을 투이퀴벌런트를 썼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하이드라이드 뷰틸리튬 같은 경우에는 알콕사이드 만들고 두 번째 또 남아 있으니까 그게 또 여기 아세틸라이드 은하연을 만들겠죠. 그런데 거기에 에틸아이오다이드 원 이퀴벌런트만 딱 넣으면 반응성이 이제 누가 크냐 그러면은 두 개를 넣었는데 이런 거잖아요. 여기 카베나연하고 여기 알콕사이드 인터미디어트인데 누가 뉴클리필리가냐? 여기 아세틸라이드 은하연이 프로톤을 잘 잡듯이 알코올보다 이게 더 리액티브합니다. 여기가 뭐 리액티브예요. 뉴클리필리가죠. 그래서 원이퀴벌런트에 에틸 아이오다이드를 집어넣으면 아세틸라이드 쪽으로 은하연 쪽으로 알킬레이션이 됩니다. 나중에 워크업 하시면 되죠. 워크업 물 집어넣으면 되죠. 위크 애시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여기 카보닐 키톤하고 이스트가 두 개가 있는데 리액티브 사이트가 카보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뉴클파일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넣으면 키톤만 리덕션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들어주는 건 이스트 쪽만 레스 리액티브한 사이트 쪽으로만 리덕션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알킬레이션 시켰네요. 여기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처음 질문이고요. 키모실렉티브 리액션 example 13을 보면 여기 뭐 되게 복잡합니다. 하여튼 요런 거를 붙이는 다이알킬레이션 시킨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최종 생성은 뭔지 그런 건데 이거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예를 하려고 하면 레스 리액티브 쪽으로 여기 페닐 은하연 예를 들어서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를 집어넣으면 키톤 쪽으로만 먼저 가겠죠. 키모 셀렉티브 이게 more reactive 사이트잖아요. 키톤이 이스트보다. 그래서 이렇게 리액티비티를 꺾으려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프로톡신입니다. 프로텍션, 디프로텍션. 그래서 여기 키톤의 카보닐 위크파이 본드 때문에 그게 리액티브 하니까 위크파이 본드를 없애줘요. 없애주는 방법이 이런 아스탈로 프로텍션 하면 되죠. 이런 인터미디트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왼쪽 키톤은 스트롱 시그마 본드만 있으니까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이런 거 집어넣으면 여기 이스트 쪽으로만 갈 겁니다. 위크파이 본드가 있는 거. 그래서 투이퀴벌런트에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혹은 오게닐 리튬 리에이전트를 집어넣으면 투이퀴벌런트 빵빵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알콕사이드로 익혔다가 그 다음에 애시딕 워크업을 하시면 되죠. 애시딕 워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시딕 워크업 하면 알콕사이드가 프로토네이션 되고 여기도 아스타르기 되네. 디프로텍션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요 인터미디어트만 만드는 것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리니어 리에이전트를 반응시키기 전에 반응성이 큰 키톤을 아스탈로 프로텍션 하는 거, 그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캐탈리틱 애시드 종자에서 여기 물이 빠져나오는 반응이니까 솔리드 애시드 소스를 쓰겠습니다. 토식 애시드, 톨루엔 술포닉 애시드를 솔리드로 한 방울 넣고 요런 에틸렌 글라이콜을 집어넣으시면 아스탈 포메이션이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이미 이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앞쪽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탈 포메이션, 이걸 우리는 프로텍션이라고 그러고요. 프로텍션. 여기 떼는 과정, 프로텍션 한 걸 반응시키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디프로텍션이라고 합니다. 디프로텍션 마이너스 P 플러스 P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3번 이거는 어떻게 만들냐? 여기 그리니어 리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여기를 치면 되겠죠. 여기 소스는 요거잖아요. 카본 하나 있는 거, 카본 하나 있는 이스터, 에틸 포메이트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리니아 리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여기 프로텍션이 안 돼 있으면 자기 거리 막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그리니아 리에이전트 만들기 전에 프로텍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텍션, 에틸렌 글라이콜을 집어넣고 캐탈리틱 토식 애시드를 넣으면 카보닐이 프로텍션 되고 H 플러스로만 쓰겠습니다. 실제 리에이전트 토식 애시드 솔리드잉. 그래서 카보닐 프로텍션 됐으니까 그리니어 리에이전트 이제 만들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 터닝을 집어넣으면 알킬 헬라이드는 마그네슘이 쏙 녹아 들어가면서 전자 Br-C- 그 사이에 마그네슘 미가가 들어가서 그리니어 리에이전트가 됐어요. 거기에 여기 에틸 포메이트를 집어넣으면 해프 이케블런트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리니어 리에이전트가 한번 빵 들어가서 열리고 닫히면서 알데하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세컨드 그리니어 리에이전트가 들어가서 알콕사이드를 만듭니다. 알콕사이드는 워크업 하시면 되겠죠. 물로 워크업을 하시면 됩니다. 위크 애시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화합물 이스트하고 알코올이 있는데 이 화합물을 이런 조건으로 반응을 시키면 캐탈리틱 토식 애시드에 DHP를 넣으면 알코올이 프로텍션 됩니다. 알코올이 프로텍션 돼서 알코올이 프로텍션 DHP가 들어간 걸 THP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쓰면 이제 여기 OH가 SD간 프로톤이 없기 때문에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가 여기 프로톤 떼는 데는 쓰지를 않아요. 알코올의 프로톤을 떼는 데는 쓰지를 않고 여기 이스트에만 들어가요. 그래서 해프 이퀴벌런트 하이드라이드 두 개가 들어가서 알코올로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요런 오른쪽에 알코올은 프로텍션 돼 있고 THP라고 합니다. 테트라하이드로필렌. 여기 이중결합이 있는 게 디하이드로파이렌이라고 해서 DHP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런 인터미디어트가 나오겠죠. 거기에 NaH, 뷰틸 브로마이드 쓰면은 여기 NaH가 여기 뷰틸이 아니라 벤질인데요. 타이핑 에러네요. 요거 쓰면 NaH에서 왼쪽에 알코올이 프로톤이 떨어져서 알콕사이드 되고 벤질 브로마이드가 벤질레이션 되죠. 벤질리스트. 그 다음에 애시드 컨디션에서 디프로텍션을 했습니다. 여기 THP가 붙어 있는 오른쪽을 디프로텍션해서 아스탈인데 여기에 알코올로 되고 거기를 액티베이션 했습니다. 미젤레이션하고 리튬 브로마이드 하면은 여기에 브로마이드를 바뀌고 오른쪽이 알코올 부분이 거기에 알킬레이션 하면 인터미디어트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아세틸라이드 은하연이 알킬 브로마이드를 땅 쳐서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여기는 벤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됐죠? 디벤질레이션 하기 위해서 BBR3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HBR 써도 되겠습니다. HBR 하면 BR-가 H 플러스로 이렇게 액티베이션 시키니까 이렇게 가서 벤질 브로마이드가 바이 프로덕트로 나오고 최종 생성물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보시면 여기 알코올을 어떻게 해서 알킬레이션 했고 여기 이스트를 리덕션해서 OH로 바꾼 거죠. 처음과 끝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으로 할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시간에는 여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키모실렉티브 리액션의 일반적인 예들을 유튜브 동영상을 감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리지오 셀렉티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